안녕하세요. 아센디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8월 19일 투자 포인트를 짚어드릴 시장 읽어준 남자입니다. 금일 아센디오가 오전에 상한가에 진입을 해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아센디오는 꽃길만 걷게 되는 걸까요?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센디오의 이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서라도 이 뒷내용 한번 들어보신 게 어떨까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영상은 청문가도 받을 수 없는 강의와 그리고 아센디오의 이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종목 분석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시장 흐름부터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3144포인트로 전일 대비 약 1%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은요, 3일선부터 21선까지 단기 이평선들 모두 이탈했어요. 7월 말에 3288포인트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은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좀 진입한 모습입니다. 수급도 썩 좋지는 않아요. 외국인이 4,800억 정도 매도를 쏟아내고 있고 기간만 2,100억 정도 방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금투랑 기타 법인 그리고 투신에서 매수세가 눈에 띄긴 하지만 아직은 역부족이라는 느낌입니다. 자, 그럼 코스닥은 어떨까요? 지금 코스닥은 786포인트로 약 한 1% 하락 중에 있습니다. 자, 고점은 7월 22일 이후로 고점과 저점들이 조금씩 낮아지는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481선과 60일 이평선이 만나는 구간에서 지지 테스트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수급은 좀 비슷합니다. 개인이 대량 매수 중에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매도 중이 있어서 상승 탄력은 좀 제한적이다 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시장은 단기 조정 구간에 들어서 있다. 외국인 매도세가 확실히 강하다. 당분간 방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점이죠. 그런데 이러한 장에서도 오늘 눈에 띄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아센디오죠. 자, 오전에 상한가에 진입을 해주면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날아올랐습니다. 과연 이 종목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제가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승 이유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다들 기사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K컨텐츠 미래 전략 논입니다. 자, 이 발언에 따라 시장은 K컨텐츠 관련 테마주에 좀 반응을 했었고 아센디오는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캐대언의 인기가 나날이 급부상하면서 K콘텐츠 테마주가 좀 들썩이고 있는데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8월 6일 상한가로 인한 한국거래소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서 아센디오는 다음과 같이 밝혔죠. 최근에 현저한 시황 변동과 관련해 별도의 공시할 중요 정보가 없다. 즉 회사는 우린 몰라요라는 입장입니다. 실체가 없는 테마 탑승이란 얘기죠. 자, 여기서부터 핵심입니다. 아센디오의 대주주 과연 누구일까요? 아시다시피 TDM, 이 TDM 투자조합 2호죠. 그런데 이 조합의 최대 출자자는 웰바이오텍입니다. 그리고 웰바이오텍의 최대 주주는 메타프리지라는 회사이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웰바이오텍은 예전에 이 노건 CNI에 투자를 했다가 노건 CNI는 현재 상장 폐지를 당했고 심지어 웰바이오텍 자체도 상장 폐지 심사 중에 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메타프리즈 그리고 웰바이오텍 관련 투자로 상폐당한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과거 19년도에 화진이라는 기업도 상장 폐지를 당했습니다. 한두 번의 우연이 아니라 좀 반복되는 구조로 상장사들이 무너지고 있는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이 와중에 아센디오도 적자가 지속되면서 현금 흐름도 불안정하고 자본 잠식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실적도 안 좋은데 지금 계속해서 좀 사업 목적들을 좀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에 가장 핫했던 테마 중 하나인 이 초전도체. 이 초전도체의 사업 목적을 추가하면서 급등한 전적도 있었었죠.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사업을 키우려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지금 아센디오의 급등은 이 정책 수혜주 테마에 편승한 일시적 반응입니다. 하지만 실제 내용도 없고 대주주 구조와 재무 리스크는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주가가 급등하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실체 없는 급등은
다시 급락으로 되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급등 흐름에 과연 누가 주도적으로 섰을까요?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자, 8월 5일 이후로 외국인들은 3억을 순매수하면서 아센디오의 상한가를 이끈 주요 주체로 떠올랐고, 반대로 개인은 69억 원 순매도로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관은 거의 중립적인 흐름, 약 마이너스 2억 수준의 미세한 매도만 보여줬죠. 이 흐름을 해석해 보자면 외국인이 최근 이 K 컨텐츠 정책 모멘텀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이 단기적인 흐름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급 지속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섰다라는 건 기존 단기 홀더들의 차익 실현이 이미 한 차례 나왔다라는 신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럼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증권사별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는 미래에셋 증권 창구 무려 17만 주 매수, 그리고 109만 주 매도, 순매수 기준 약 8만 주에 불과합니다. 즉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이 초단타 흐름이 짙게 나타나고 있죠. 자, 2위는 키움 증권. 개인 비중이 높은 이곳에서도 한 400만 주 이상 거래가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순매수는 6만 4천 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매수세가 집중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반면에 외국계 창구인 JP모건 서울은 6만 3천 주 매수, 5만 8천 주 매도로 단기 급등 이후에 이익 실현에 나섰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런 창구 흐름을 종합해 보자면 오늘 아센디오의 급등은 확실히 이 단타 세력 중심, 특히 외국계 자금의 유입과 개인의 이탈, 그리고 단타 창구들의 회전율 높은 거래가 겹쳐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센디오는 K 컨텐츠 테마 수혜 기대감의 상한가를 기록을 했지만 기업 자체는 실적 부진, 그리고 재무 리스크, 그리고 상패 전력이 있는 계열사와 얽힌 대주주 구조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실제 수급은 외국인 중심의 단기 매수세, 개인은 매도에 나섰고, 주요 창구들은 초단기 회전율이 매우 높은 트레이딩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잠깐 급등 후 뉴스 소멸, 수급 이탈 시 급락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분석 영상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에서 드린 인사이트가 도움이 되셨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장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